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돌보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저는 간증이 아니고요. 사실 저한테 간증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팀장님과 한 가지 우리 자립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팀장님이 주차님 우리 같이 나눕시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보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나누라고 해서 나왔고요. 저도 앞에 우리 이상민 집사님처럼 그 타 교회에서 수영료 괴로운 케이스예요. 어떻게 공교롭게 또 같은 케이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간증을 하게 되었네요. 저는 원래 유아교육을 전공했던 사람이라서 30년이 넘게 교사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운영까지 하다가 기대나무 소속되기 직전에 제가 어린이집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대나무 공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심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나무에 신청해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자립청년들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제가 아는 건 애기들밖에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하지? 기대나무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도 저는 당장 제가 뭔가를 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때는 제가 기도팀의 팀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상민 집사님 그 목소리 아주 웅장하잖아요. 기도 인도하실 때 또 같이 은혜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팀원으로서 그냥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또 어떻게 팀장님과 목사님의 권유로 인해서 상당 팀장을 또 맡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간증이 아니라 우리 자립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간증은 너무 많죠.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시고 또 우리 청년들과 관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거든요. 일일이 다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런 어떤 간증보다는 지금 좀 시급한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2명이니 한 명은 보육시설에 있을 때부터 지적 장애 등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만나서 보면 전혀 몰라요. 얘가 지적 장애라고? 근데 약간 경계성 지능 장애도 있고 중증 지적 장애증까지 받았어요. 일반 대화를 하고 같이 이렇게 대할 때는 전혀 모르는데 이번에 그 청년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냐면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기는 힘든데 약간 법적인 문제가 걸렸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런 억울함이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방안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당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숨거나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어떤 지경까지 갔냐면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불러내서 얘기를 하고 사실 이 청년은 처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톡하면 쉽고 만나자 하면 싫어요. 이게 다였거든요. 그런 청년이었는데 우리 기대나무에서 생일 축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제가 불러냈던 청년이에요. 아주 어렵게. 만났을 때부터 만난 첫날부터 아주 저에게 강한 충격을 줬던 청년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랬던 청년이 연락도 잘 안 보고
만나자 해도 안 만나고 이러던 청년이 본인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직접 전화가 왔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들었는데 본인의 실수도 있었고 또 그거를 이용해서 상대 측에서 이 아이를 협박하고 또 여러 가지로 법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이야기 속에서도 이 친구가 왜 지적 장애 등급을 받았나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이야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적어봐라. 글로 적어봐라. 글로 적어도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를 해주고 이랬다는 거지. 그래서 또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가자. 그래서 데리고 경찰서를 직접 갔어요. 가서 고소장을 적었어요. 그래서 일단 변호사법 위반 때문에 제가 직접 이 아이를 어떻게 코치를 해줄 수는 없었고 고소장을 작성하게 해서 경찰관님께 이 아이의 사정과 자립청년이라는 것과 그리고 지적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고 어떤 그 경찰관님의 도움을 바라보자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지금은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가서 그냥 쓸 수 있는 고소장조차도 이 아이들은 막연하게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서류나 어떤 절차들을 밟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또 다른 한 청년은 너무나 엄폐된 보육시설에서 자랐어요. 우리가 과거에 뉴스에서 보았던 형제보육원 그와 유사한 그런 사례 속에 있던 청년이에요. 천주교 재단의 보육시설인데 정말 매일매일 폭력과 학대 속에서 자랐어요. 어떤 날은 너무 많이 맞아서 기절해서 학교를 못 간 적도 있었고요. 그들 가운데서는 그 폭력이 너무 무서워서 자살한 친구도 있고요. 겨우겨우 살아서 남아서 나온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친구였어요. 제가 처음 이 청년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시설에서 자라면서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없고 학습이라는 거를 제대로 받아보지를 못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이런 기대 나무에서 정보를 보내잖아요. 그럼 이 정보를 읽고 거기에 따라서 준행을 하면서 뭔가를 신청하고 뭔가를 지원해서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 그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 친구랑 1년을 넘게 관계해왔는데 제가 매번 이런 것들을 보내줄 때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답답하지 않나? 나라에서 공짜로 준다는데 왜 안 받지? 왜 이걸 안 받지? 왜 안 하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에서야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받으면 좋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요. 거기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젊은 청년들이라서 저보다 오히려 더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클릭하고 들어가고 필요한 서류들 떼서 제출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못한다고?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관계해오면서 들었던 이야기들과 또 이 아이들의 어떤 환경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자신 없었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과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지? 우리가 그냥 이 정보들을 보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이것들을 활용해서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매번 내가 다 해줘 버리면 이 아이들은 계속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과 의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팀장님이 주중에 모임을 만드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몇 명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조금 그런 것들을 잘 받아서 신청하고 잘 해왔던 청년들 등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 친구들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그런 어떤 또 성공한 케이스, 그런 어떤 성취감, 자신감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과정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사실 또 이 청년을 만나거든요. 제가 직접 만나서 같이 그대로 시키는 대로 들어가서 서류들을 떼고 신청하고 하는 방법들을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은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해 나가기에 경험이 없고 성공해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이런 자신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려워부터 해요. 먼저 많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멘티들을 관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내주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쯤 우리도 또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신청해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끔은 또 어려워요, 힘들어요, 말 못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 멘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건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 때 보면 너무 똑똑해서 저는 이걸 어려워할 거라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 하나부터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면서 이 아이들이 또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나누게 되었고요. 우리 기대나무 처음 시작할 때 다들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모으셨잖아요. 근데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유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셔요. 저희 상담팀에도 그런 분들 계셨는데 이번에 오히려 그분들이 더 하실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분은 이런 일을 통해서 집사님 이 일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오늘 또 오신 분 중에서도 본인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아주 좋은 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제안해 주셔가지고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아직 모른다. 정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부르셔서 또 이 적은 청년들이지만 이 청년들과 관계해가면서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여러 집사님들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계속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역자 여러분 모두가 처음에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 잃지 않고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과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